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강화도 조약부터 그리고 1912년 경술 북치까지의 과정을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쭉 내용을 보시니까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된 바로 경술 북치까지 되돌아본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죠. 바로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우리는 기나긴 대일 항전기를 보내게 됩니다. 대일 항전기 좀 생소하죠? 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뭐 일제강점기다, 뭐 일제시대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뭐 외정시대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용어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니고 외정시대도 아닌 바로 대일 항전기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건 뭐냐면 일제를 상대로 우리가 자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국가 대 국가로서 독립전쟁을 전개한 시기, 바로 이것을 우리는 대한항전기라고 부릅니다. 자, 대항전기를 보내게 되죠. 자, 대항전기 시기에는 우리 모든 민중이 일제의 항거였습니다. 일제의 강점에 항거를 하면서 자주 독립을 외쳤죠. 뭐 국내에서 모든 민중 물론이고 지식인, 그리고 멀리 연해주, 만주, 그리고 중국 본토, 그리고 미국, 바로 이런 전 세계 각 곳에 우리의 지식인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망명을 통해서 일제와 치열하게 대일 항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과연 우리는 조선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나?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전 여기에 큰 궁금증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쭉 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강화도 조약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있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만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났거나 또는 알아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화됐고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대일 항전기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뭐, 저 영상에서 이 부분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바로 조선을 시작하게 된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경제적인 예속화가 급속히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본 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양곡이 무제한으로 유출됐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일제의 일본에 급속히 예속화됩니다. 물론 뭐 일부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건 고종의 적극적인 개화 결단이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약의 체결 과정을 꼼꼼히 본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겠죠. 또 하나, 설사 고종의 적극적인 개화 결단이라고 칩시다. 그럼 과연 그 이후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폈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결코
고종의 적극적인 개와 결단이었다는 데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바로 통합농민혁명을 꼽습니다. 바로 1894년 농민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과감히 개혁을 요구한 겁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기층민인 농민이 조직적인 개혁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바로 1894년의 개혁 동학 농민혁명은 단순한 농민의 혁명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위기 상황임을 알린 거죠. 당시 농민은 체제 정복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농민은 단순히 원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자, 그러나 당시의 지도자들은, 당시의 위정자들은, 정치인들은 이러한 농민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귀를 기울였다기보다도 애써 외면했죠. 그리고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세에 의존했다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즉, 청과 일본의 동학 농민군 진압을 요청을 했죠. 물론 일본은 나중에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 군대를 파병을 했죠. 바로 이러한 문제, 이렇게 됨으로써 농민군은 정부군의 개혁 요구를 넘어서 외세와의 싸움으로 확대됐습니다. 만약에 농민군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줘라. 그리고 제도를 개혁해달라. 바로 이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 역사는 저는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역사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시의 정치인들, 유정자들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눈으로 바라본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서 실행에 옮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당시의 정치인들은 절대절명의 순간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중요한 순간들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쭉 살펴본 강화도 조약부터 경술국지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바로 두 가지. 강화도주에게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적절한 대응. 그리고 두 번째는 동학 농민혁명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